일본 열도의 심장부인 나라와 아스카 지역. 그곳에는 거대한 열쇠, 구멍 모양의 전방 후원분이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명이라 주장하지만 무덤의 빗장을 열면 전혀 다른 진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덤 안을 채운 것은 일본 자생의 유물이 아닙니다. 가야에서 건너온 단단한 철제 갑옷, 마구, 그리고 섬세한 금동관입니다. 가야가 설계하고 백제가 통치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일본 열도에 선명하게 새겨진 K제국의 지문입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가야 연맹의 해체와 동시에 일본 열도에서는 전례 없는 기술 혁명이 일어납니다. 철을 다루지 못했던 섬나라가 갑자기 동아시아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 왕실이 끝내 숨기고 싶어하는 두 개의 뿌리 중 그 첫 번째, 가야의 철기 하드웨어가 어떻게 일본이라는 국가의 뼈대를 설계했는지 사료와 유물로 입증합니다. 일본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고대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시사를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역사는 흐른다입니다. 지난 3편에서 우리는 가야가 한반도 남단에서 구축했던 독보적인 물류 통제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가야의 멸망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거대한 전이었습니다. 가야의 기술 자산이 열도로 이동하여 어떻게 야마토 정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었는지 그 설계도를 비평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일본 고대 국가의 실체가 왜 가야의 복제본인지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역사학적으로 5세기는 일본 열도에 있어 폭발적 성장의 시기로 정의됩니다. 야마토 정권이 갑자기 세력을 확장하며 전방 후원분이라는 거대 묘제를 확산시킨 시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가 한반도에서 가야 연맹의 신라와 고구려의 압박으로 인해 붕괴하거나 이동하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철입니다. 당시 일본 열대는 사철, 시아타에를 재련하여 고품질의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 부재했습니다. 하지만 5세기 초 일본 고분에서는 갑자기 가야 특유의 종장판 철갑, 송장 반티에자과 고령, 하만 양식의 마구류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의 산물이 아닙니다. 철기 제조 공정 전체가 통째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 고고학계의 권위자인 에가미 나미오의 장샹보푸르가 주장한 기마민족 정복국가설은 비록 논쟁적이지만 가야의 기마민족이 규슈를 거쳐 기나이 지방으로 진출하여 정권을 수립했다는 정황적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오사카 지역의 스웨키, 슈호이치, 토기는 가야의 도질 토기와 제작 기법, 가마 구조가 완벽히 동일합니다. 기술자가 직접 건너가 가마를 짓고 생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가야의 망명객들은 단순한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 관료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철기 생산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고 강력한 무력으로 열도의 소국들을 통합했습니다.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많은 고대 유물들이 실상 가야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거나 가야에서 직접 공수된 것임은 일본 학계 내부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일본 고대 관직 체계인 카바네싱, 제도에서 기술직을 담당했던 많은 성씨가 가야의 도레인이라는 사실은 가야가 일본 국가의 하드웨어적 기초를 닦았음을 증명합니다. 가야의 철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지탱하는 척추였습니다. 일본은 이 척추를 숨기기 위해 임나일 본부라는 역설적인 가설을 세웠으나 유물은 오히려 가야가 열도를 기술적으로 지배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가야의 철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뼈대와 근육을 만들었다면 그 유기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데올로기는 바로 백제로부터 흘러 들어왔습니다. 피알트 원래에서 증명한 가야의 하드웨어적 기반 위에 백제의 혈연과 문화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일본 왕실의 심장부에 안착했는지 사료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평합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한반도의 정세는 백제의 주도로 재편됩니다. 이 시기 일본 열도의 야마토 정권은 단순한 동맹 관계를 넘어 백제 왕실과 운명 공동체로 묶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일본의 정사인 내부에 숨겨진 혈연의 기록입니다. 2001년 아키히토 당시 일왕은 자신의 68세 생일 회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간무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광의 자손이라고 에 기록되어 있어 백제와의 혈연을 느끼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황실 스스로가 자신들의 뿌리 중 하나가 백제임을 공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혈연의 고리는 단순한 혼인 정책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백제는 멸망 전까지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 집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고대 국가 경영에 필수적인 유교적 통치 철학과 천문, 역법, 그리고 불교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를 이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 왕실이 사용하는 천황이라는 칭호와 중앙 집권적 관료 제도의 기틀은 백제의 선광과 위덕왕 시기 전수된 통치 소프트웨어가 없었다면 성립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 역시 백제와 일본 왕실의 일체성을 웅변합니다. 일본 나라현에서 발견된 칠지도는 백제 왕실이 일본 왕실의 하사한 상징적 유물로 당시 두 국가의 위계 관계와 긴밀한 혈통적 연결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료입니다. 또한 백제무련 광릉에서 발견된 금귀걸이와 장식 문양들이 일본 기나이 지역의 대형 고분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견되는 것은 지배층의 미적 취향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유했던 종교적 세계관이 완전히 일치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불교의 전례는 일본 고대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백제로부터 전해진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일본의 토착 세력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지배 도구가 되었습니다. 백제의 기술로 세워진 일본 최초의 사찰 아스카데라와 세계 최장수 목조 건축물인 호류지는 백제의 건축술과 예술원이 일본의 국보 1호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가장 화려한 문화적 전성기로 꼽는 아스카 문화는 실상 백제 문화의 열도 이식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 선명한 백제의 지문을 애써 지우려 할까요? 그것은 일본 왕실의 정통성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외부 백제로부터 유입된 지배 역량을 철저히 은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황실의 제사의식인 나이텐 네이디엔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백제식 의례와 언어의 흔적은 그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지워지지 않는 백제의 유전자입니다. 가야가 일본의 몸을 만들었다면 백제는 일본의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고대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찬란했던 공조의 역사가 왜 8세기 이후 철저한 조작과 망각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일본의 거대한 공포를 파알트 3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야의 철로 뼈대를 세우고 백제의 혈통으로 정신을 채운 일본 고대 국가는 7세기 후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한반도의 영향력이 차단되자 열도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록의 재구성에 착수합니다. 8세기에 편찬된 와는 바로 그 은폐와 조작의 산물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가야와 백제의 기록을 신화라는 거대한 장막 뒤로 감추어야만 했을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만세일계 완시이시라는 허구의 확립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왕실이 단 한 번의 단절 없이 신의 시대부터 이어져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는 가야계 도레인들이 열도의 소국들을 무력으로 통합하며 세운 야마토 정권의 실질적인 건국사를 천송왕림이라는 신화적 서사로 치환했습니다. 가야의 건국 신화인 구지봉의 유갈 신화와 일본의 천손강림 신화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배경은 가야의 건국 이데올로기가 열돼서 일본의 신화로 도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임나일 본부설은 이러한 역사 조작의 정점입니다. 4, 6세기 가야가 일본의 철과 선진 문명을 전수하며 실질적인 상전 역할을 했던 관계를 정반대로 뒤집어 마치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던 것처럼 기록을 왜곡했습니다. 이는 8세기 당시 당나라와 신라라는 거대 강국 사이에서 고립된 일본이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인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만든 피해의식의 산물이었습니다. 가야라는 실체적인 설계자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위대한 고대 일본이라는 가상의 이미지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백제의 흔적 역시 철저히 가공되었습니다. 백제 왕실과 혈연으로 묶여있던 기록들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백제 왕들이 일본 천황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인지를 보낸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료를 교차 검증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왕족들은 인질이 아니라 선진 문명을 전수하고 열도의 정치를 막후에서 조종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칠지도가 하사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를 헌상물로 기록한 것은 백제라는 소프트웨어의 공급처를 하부 조직으로 격화시키려는 의도적인 비평적 왜곡입니다. 이러한 조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663년 백강 전투의 패배 이후 백제 유민 대다수가 일본으로 망명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잃은 백제의 지식인들은 생존을 위해 일본 왕실의 역사 편찬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국인 백제의 역사를 일본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대가로 일본 내에서의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일본의 고대사는 백제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해준 편집된 과거인 셈입니다. 일본이 이토록 처절하게 가야와 백제를 지우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 태생적 열등감의 극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문명이 한반도라는 외부 동력에 의해 설계되고 이식되었다는 사실은 신의 나라, 셴고를 표방하는 일본 제국주의 사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지운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조작된 역사가 현대 한일 관계에 남긴 상흔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역사적 자존감을 향해 마지막 파트로 나아갑니다. 가야의 철이 뼈대를 세우고 백제의 혈통이 숨결을 불어넣은 일본의 고대사는 결국 우리 역사의 외연이 열도로 확장된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가야는 멸망했다는 단편적인 사실에만 매몰되어 그들이 바다 너머에 세운 또 다른 문명의 실체를 간과해 왔습니다. 8세기에 조작된 기록들이 덧씌워진 장막을 걷어내면 그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문명의 설계자, 가야와 백제의 선명한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민족주의적 구호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탄생 자체가 한반도의 역동적인 문명전이 과정에서 탄생했음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왜곡된 한일 관계를 바로잡는 비평적 시작점입니다. 가야의 망명객들이 열도에서 증명했듯 우리 선조들은 좁은 반도에 갇힌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북아시아의 물류를 장악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해낸 글로벌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설계자로서의 DNA는 비단 남쪽 바다를 건너간 가야와 백제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더 넓고 높은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가야가 열도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던 그 시기, 한반도의 북방에서는 대륙의 지도를 다시 그리며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움켜쥐었던
거대한 제국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야의 철과 백제의 혈통이 일본이라는 국가를 설계했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가 반도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지배층의 이동과 문명의 전이가 남쪽 바다 너머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가야가 열도의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을 때 한반도 북방에서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도를 다시 그리며 중원 대륙을 공포에 떨게 한 거대한 제국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을 단순한 정복 국가로만 기억해 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시리즈에서는 그 거대한 제국의 실체를 파헤치는 8부작 대기획이 시작됩니다. 졸보는 정말 어디였는지, 광개토대왕비의 비문은 누가 왜 지웠는지, 그리고 그리 13만 대군을 침몰시킨 살수대첩의 진짜 비밀은 무엇인지, 신화 뒤에 숨겨진 초기 고구려의 진짜 발상지부터 중국 정사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고구려의 패권까지, 가야 시리즈의 전율을 뛰어넘을 고구려 제국 8부작 미스터리 논쟁 시리즈, 그 첫 번째 이야기 주몽건국의 실체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가야 시리즈의 피날레를 함께하신 여러분은 이제 일본사의 숨겨진 설계를 꿰뚫어보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비평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찾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역사는 흐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습니다. 감사합니다.